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전립선의 경고 신호.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몸은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 작은 신호를 단순한 피로로,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로 치부하며 지나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무심한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40세 이후 전립선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소변이 잦아지거나 이유 없이 긴급한 요일을 느끼거나 활력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무시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상당수는 이러한 신호를 지나치고 나서야 심각한 문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관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그리고 자신감과 직결된 삶의 질까지 지탱하는 중요한 중심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관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면 결국 예상치 못한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이자 동시에 삶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가로서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신호를 기회로 삼아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어질 이 대화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의 비밀, 그리고 왜 40세 이후가 특히 위험한지. 많은 남성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알 수 없는 불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전립선은 중요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건강의 중심을 지탱하는 기관입니다. 매일 체액을 조절하고 세포 균형을 유지하며 호르몬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이 정교한 시스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수치는 서서히 감소하고 면역 반응은 둔화되며 혈액순환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겹치면 전립선은 염증에 취약해지고 세포 회복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 중 40대 중반 환자들에게서 공통된 패턴을 자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변이 잦아졌거나 밤에 잠이 자주 깨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전립선이 부어있거나 만성 염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40세 이후일까요? 그 이유는 몸의 내부 시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20대와 30대의 전립선은 마치 새 엔진처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40세를 넘어가면 호르몬이 줄어들고 세포가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며 혈류 역시 이전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작은 방심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편견이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이 이 시기에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신체 신호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이 시기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이를 확신합니다. 같은 50대 남성이라도 한쪽은 정기적인 루틴으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증상을 방치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활력, 자신감, 삶의 질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결국 40세 이후는 전립선 건강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신호를 무시하면 미래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몸의 변화를 인식하고 작은 습관을 지켜낸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일 자위가 만드는 3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은 자위를 단순한 일시적 쾌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과 몸 전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치유의 리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막힌 체액을 배출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작용입니다. 전립선은 정교한 펌프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내부 체액이 정체되어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체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전립선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 내부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혈류를 공급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세게 틀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전립선은 스스로를 청소하며 건강을 회복합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 회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정 순간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특정 호르몬 수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전립선이 잠시 휴식을 얻는 효과와 같습니다. 동시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 남성이 스트레스와 불면을 덜 경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몸 전체의 내분비 시스템이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셋째, 세포 재생과 정화입니다. 매번의 사정은 오래된 전립선액을 새로운 분비물로 교체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은 제거되며 조직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의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때 관리하면 엔진이 매끄럽게 작동하지만 오일을 갈지 않으면 작은 마찰이 쌓여 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교체가 곧 건강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 3가지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효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삶의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서서히 쌓인 불편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단순한 습관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환자의 고백을 들을 때였습니다. 결국 전립선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와 치유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변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전립선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과 사회적 편견이 불러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무심히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는 생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습관, 혹은 배뇨 신호를 참는 습관 등이 쌓이면 전립선은 점점 압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염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립선 문제를 다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이 남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된다는 시선은 많은 남성을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환자는 이미 증상이 심각해졌음에도 너무 늦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말은 이렇습니다. 창피해서 혹은 괜찮을 거라 믿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소변 불편으로 밤마다 잠에서 깨고 쌓인 피로와 짜증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사회적 활동에서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신체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기업인으로 수년간 전립선 건강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일상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지만 남들이 알면 웃을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깊고 무겁게 변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령대의 다른 환자는 사회적 편견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했습니다. 작은 변화를 느끼자 곧바로 관리 루틴을 시작했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 상태를 넘어 삶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잘못된 습관과 사회적 편견은 남성들의 삶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습관을 바꾸고 불편한 이야기를 당당히 꺼낼 때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침묵이 아닌 행동, 외면이 아닌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에 따른 최적 빈도와 관리법,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너무 자주 하면 해롭지 않을까? 너무 드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은 현실적이지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나이에 맞는 최적의 빈도를 꾸준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40대는 전립선 건강의 골든 타임입니다. 아직 회복력이 남아있지만 이미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의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이 빈도가 전립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이를 제방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면 50대 이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50대는 조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신체 반응 속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 2, 3회 정도의 규칙적인 리듬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를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 전립선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므로 주일 뒤회의 꾸준한 자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기에는 횟수보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 내내 아무 관리가 없다면 전립선은 정체되고 염증이나 비대증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작은 자극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젊은 시절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피곤할 때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편안한 공간과 안정된 마음가짐 속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는 배가 됩니다. 또한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평소와 다른 동작, 체액 변화 또는 지속되는 불편함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누군가에게 주 3회가 적당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 2회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전립선 관리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나이에 맞는 빈도를 지키고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약이나 시술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에 맞는 리듬을 찾아 지켜나가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빈도의 최적화, 질 관리, 생활 속 통합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전립선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도의 최적화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횟수에만 집착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0대는 주 3, 4회, 50대는 주 3회, 60대 이후에는 최소 주 1회 이상의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빈도는 단순히 사정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이 정체되지 않고 제 기능을 이어가도록 돕는 리듬을 뜻합니다. 마치 심장이 박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 전립선도 자신만의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질 관리입니다. 아무리 횟수가 적절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거나 무리하면 효과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편안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작은 불편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액 변화나 압박감과 같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올바른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생활 속 통합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절대 독립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도 전립선 내 체액 정체를 막아줍니다. 식단에서는 항염 효과가 있는 토마토, 블루베리, 녹색 채소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영상 감상, 산책, 혹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 하나가 전립선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빈도 속에서 올바른 질을 지키고 이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 전립선은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립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둥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원칙을 일상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라는 후회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60대 초반의 한 환자는 기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며 괜찮겠지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수차례 깨서 화장실을 오가야 했고 피로가 쌓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크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몇 년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지만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뼈아픈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50대 중반의 또 다른 환자는 작은 변화를 느끼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규칙적인 관리 루틴을 시작했고 운동과 식습관까지 함께 개선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력이 되살아나 자신감이 회복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시작했기에 다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건강 지표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마음까지 무너졌지만 다른 한쪽은 작은 용기 하나로 삶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많은 남성이 언젠가 해야지 하며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듯 관리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이 보내는 경고 신호, 나이에 따른 변화,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불편을 외면하면 언젠가 큰 후회로 돌아오지만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꾸면 당신의 내일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용기 있는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 꾸준한 리듬, 그리고 자신을 아끼려는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이자 상담가로서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삶을 지키는 선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쉽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미룰 것인가?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60세 이후의 건강과 활력,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